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요새 카페들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죠. 저희 매장 역시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한가한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냥 놀리기는 아깝고 이 한가한 틈을 이용해서 조금 우리의 커피의 질을 올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요 근래 많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부분들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확실한 답을 드리는 영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부분들은 각 매장별로 그리고 사용하시는 원두별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좀 더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시도해본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바스켓이랑 이상한 쇳덩어리 같은 게 보이죠? 자, 먼저 요 놈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보셨을 겁니다. 스크린을 분리하고 나면 그 스크린 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놈이거든요. 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검색을 하고 주위에 물어봐도 스크린 디스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스크린 디퓨저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디스크라고도 하고 스크린 홀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세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냥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명칭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얘들로 무슨 테스트를 해봤냐면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바스켓들을 보면 다 높이가 달라요. 지금 숫자가 다 적혀 있거든요. 32, H30, 28, 26입니다. 26, 28, 30, 32ml다. 요렇게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바스켓의 높이가 다 다르면 내가 똑같은 양의 커피를 담아서 똑같은 힘으로 탬핑을 했다고 하면 다 높이가 다를 겁니다. 높이가 달라지면은 헤드 스페이스가 달라지는 거죠.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두껍고 중간 제일 얇습니다. 얘들은 위에 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밑에 바스켓을 똑같은 걸 쓰더라도 이 디스크의 두께가 다른 걸 장착함으로써 헤드 스페이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일 얇은 디스크인 요 놈과 제일 높은 사이즈 H32의 바스켓 쓴다면 헤드 스페이스는 엄청 넓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헤드 스페이스를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원두를 작게 넣거나 분쇄도를 다르게 해서 부피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두의 양과 분쇄도는 동일한 상태에서 헤드 스페이스만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 요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는 헤드 스페이스란 걸 알게 된 게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때쯤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커피의 키역자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커리니 같은 애였죠. 맨날 코 질질 닦고 다니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이 헤드 스페이스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의 두께를 조절을 해가지고 헤드 스페이스를 조절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보고 전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갖고 제가 이렇게 코 닦으면서 이 헤드 스페이스란 게 뭔데요 하면서 이래 물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저한테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래갖고 한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L카페 양 대표님이시죠. 양 대표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양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또 올립니다. 아무튼 저희 매장에서 이 헤드 스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테스트한 결과는 헤드 스페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출 시간이 좀 빨라졌습니다. 물론 그게 리미트 선이 있더라고요. 이까지는 계속 빨라졌는데 이 이상 헤드 스페이스가 커져도 더 빨라지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두의 디게싱 부분에서도 좀 변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는 원두가 어느 정도로 디게싱이 돼 있는지 어느 정도로 로스팅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헤드 스페이스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보면서 테스트하면 정말 재밌는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헤드 스페이스 말고 제가 또 테스트 해본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물입니다. 물. 제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물 얘기를 좀 즐겨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 근래 다른 매장들 투어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물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물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정진 에버퓨어 클라리스 프라임 필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달려있는 요 놈은 에버퓨어 클라리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어디로 들어가게 해놨냐면 수전을 따로 빼서 이쪽에 하나 나오게끔 설치해 놓고
이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저 필터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저 녀석은 단계별 조절이 가능해요.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0으로 가면 갈수록 통과하는 미네랄 수치가 작아집니다. 6으로 가면 갈수록 통과하는 미네랄의 수치가 많아져요. 자, 그렇게 미네랄의 수치가 변하면서 추출되는 커피의 맛도 바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선명하게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사용한 지가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제일 만족했던 부분은 우리 커피 맛이 한 번씩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맛이 나와서 조금 불편해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필터를 바꾸면서 미네랄 단계를 좀 낮추니까 그 부분이 확 잡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계를 낮춰버리니까 커피가 좀 밋밋해졌어요. 뭔가 싱겁다라고 해야 되나? 매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단계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3단계 이상, 4단계, 5단계로 가니까 단맛도 더 많이 나고 바디도 높아지지만 그 안 좋은 쓴맛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동반이 되길래 저는 3단계에 놓고 쓰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원두나 추출하고자 하는 맛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죠. 보신 대로 물이 양쪽으로 나오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죠. 한 개는 수전으로 바로 나오게 해서 브루잉 쪽에 쓰게끔 만들어 놨고, 한쪽은 에스프레소 머신에 들어가게 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브루잉을 테스트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원두마다 물을 다르게 세팅하면 더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벙커 컴퍼니를 제가 방문했을 때 벙커 컴퍼니 같은 경우는 레벨을 서로 다르게 맞춰서 물의 성분을 다르게 한 다음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원두에 따라 좀 다르게 물을 세팅해서 써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다양한 세팅으로 커피를 즐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매장에서 물의 세팅을 다르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요 근래 조금 손을 대본 에스프레소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저렇게 헤드스페이스를 조절도 해보고 물도 바꿔보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커피 맛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